안녕하세요. 재테크 기록을 남기는 흔한 주부입니다. 오늘은 종잣돈 1억 모으기 마지막 3편 예상 가계부 쓰기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가계부 결산 영상에서 보셨던 한 달 예상 가계부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는 결혼 전부터 노트에 항목별로 칸을 나누어 지출한 내역을 기록하고 결산을 하는 정도로 써오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돈이 모이긴 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파트 담보대출, 비정기 지출인 가족 행사 등의 지출 항목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지출만 기록하는 가계부가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의 한 달 예상 가계부 양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 양식은 외벌이 직장인 3인 가구 기준으로 항목과 금액을 구성했으니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수입, 저축, 지출, 비정기 지출 4가지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수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근로급여와 회사 비정기 수입, 그리고 기타 부수입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비정기 수입은 무조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받는 비정기 수입을 파악해 항목을 기재를 해두었고요. 옆에 입금되는 해당 월도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기타 부수입은 근로 이외의 수입들로 해당 항목을 기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답니다. 다음은 저축칸인데요. 저는 종잣돈 1억을 한 곳에 집중해서 모으기 때문에 모든 저축은 CMA 계좌로 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축 항목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사용하실 때 편하시도록 항목을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지출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고정, 변동, 비정기 지출로 나누었고 소 항목을 분류해 주었는데요. 그 옆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항목 표시와 통장 쪼개기 계좌를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매월 300만원 내에서 생활하기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각 항목별 예산을 적어주고 옆 칸에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적어줍니다. 고정 지출은 생활 소비와 상관없이 숨만 쉬어도 매달 나가는 주거비, 통신비, 보험비 항목으로 정했고요. 주거비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과 아파트 관리비, 가스비가 포함이 됩니다. 보통은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은 저축으로 잡고 이자만 지출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원금과 이자 모두 지출 부분으로 잡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가정에 맞게 이 부분은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는 1년치 금액을 파악한 후 월 2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통장 쪼개기 후 지출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름과 겨울 금액 변동성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산 20만원보다 관리비, 가스비 금액이 적을 경우 남는 금액은 무조건 통장에 모아두었다 예산 20만원을 초과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신랑 보험은 시댁에서 납부를 해주셔서 결혼하고 제가 가입한 신랑 실비보험 1건과 딸아이 보험 1건, 제 보험 3건, 결혼 전부터 납부하고 있는 부모님 보험 1건, 이렇게 총 6건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 지출은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변동적인 지출로 식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교통비, 용돈으로 항목을 정했습니다. 지역화폐 동백점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 시 10% 캐시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생필품, 꾸민비, 병원비, 여가비를 모두 포함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이렇게 생활비 예산을 잡은 이유는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고 매월 비슷한 소비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예산 20만원 내에서 어떤 항목에서 지출이 많았다면 다른 항목에서 지출을 조금 미룬다든지 조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의복비는 생활비에 포함을 많이 시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정기 지출로 잡았고요.
이렇게 한 이유 또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 옷 같은 경우는 성장에 따라 1년에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3번만 구입을 하고 있고 신랑과 저는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지출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교육비와 기타 모든 항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교통비는 주유비와 대중교통, 하이패스 지출 비용으로 잡았고 나머지 자동차 보험료나 기타 ASB, 부품 비용은 비정기 지출로 잡았습니다. 용돈은 예산 내에 맞추어 금액을 정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기 지출은 가계부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출 부분인데요. 한 달 예산을 매월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비정기 지출 통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와 세금, 의류 구입 비용을 계산을 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통장에 적립을 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을 분류를 해주고 월별로 발생한 이벤트와 지출 금액을 기록을 해줍니다. 옆 칸에는 통장 입출금 내역을 기록을 해주고 상세 내역도 차후에 찾아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줍니다. 혹시나 적립금보다 지출해야 될 비정기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이월 예상 금액을 미리 당겨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조율해서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한 달 예산 가계부 앞면에 있는 칸에 지출을 모두 기록했다면 마지막으로 결산을 해주는데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주면 저축 금액이 나옵니다. 무조건 지출하고 남는 잉여 자금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도록 저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제 뒷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별로 지출 내역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변동지출 부분에서 사용한 식비와 생활비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맨 밑칸에는 고정지출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예산 가계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계부 쓰기의 목적은 단순한 기록이나 결산을 위한 게 아니라 정해놓은 예산 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지출을 통제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 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메일로 가계부 양식 요청해 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요청해 주세요. 커뮤니티에 내년 2022년 함께 종잣돈 모으기 공지글을 올릴 예정이랍니다. 혹시나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커뮤니티 게시글에 꼭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